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최고위원 당선만 돼봐라 두고 보자. 정봉주 전 의원의 이재명 뒷담화 발언이요.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난데없이 이재명 파리 무리를 척결하겠다라고 주장했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하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봉주 후보가 갑자기 당내 통합을 주도하겠다라면서 명파리 또 암덩어리 같은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명파리와 암덩어리 이걸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파리라는 게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나 배경을 좀. 지금 그 최고위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명파리 그리고 암덩어리가 누군지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은 당의 최대 자산이다. 아주 또 극진하게 또 표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알려졌던 얘기,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가 사실 지난 그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얘기했던 그 본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해명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한 게 그 완전히 뭐 어떻게 와전됐다는 얘기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이 오늘은 갑자기 이제 이재명 파리 뭐 이런 무리들을 척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저런 하나하나 그러니까 명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이런 오늘 정봉주 그 최고위원 후보의 저런 발언을 기자들이 막 쫓아가다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이 저는 정봉주 뭡니까?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어떤 그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이 이재명 파리를 얘기하면 그게 누구냐는 쪽으로 이를테면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데 계속해서 달을 안 보고 손가락 그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 기자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저는 그런 걸 노렸다고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봉주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결국은 그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면 그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노리고 아마 자기 정치를 좀 세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최고위원 한 명이 무슨 당의 쇄신을 뭐 추구하고 이건 사실상 민주당의 구조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본인이 좀 허장성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본질을 가리고 기자들 그리고 당원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그런 술수다라는 평가셨어요. 명파리 그리고 암덩어리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친명 주류를 겨냥했다는 건 확실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의 반발도 곧바로 나왔습니다. 찐명 인사로 꼽히는 분입니다. 김지호 전 부대변인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동지들을 친명파리로 규정하고 최고위원이 돼서 척결하겠다는 정봉주 발언에 반대한다. 누구를 친명파리로 악마화해서 공격하고 매장할지 모르겠지만 저부터 밟고 가시라. 이렇게 아주 톤 세게 또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총선 때 공천 일단 받았었잖아요, 한번. 그때는 비명계가 소위 학살당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 명팔이 잡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친명계가 좀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지금 오늘 사용한 어휘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주셨던 부분에 당내 통합을 주도하겠다고 하면서 또 당내 인사들 중에 일부를 척결하겠다. 그러네요. 사실 이거는 앞뒤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그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통합을 얘기하는 건지 아직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특히 오늘 이 척결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김지호 전 부대변인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정봉주 후보의 말을 가지고 발끈한 거 보면 아까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자회견 보고 머리를 쳐들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지난 주말에요. 경기하고 대전 세종 지역에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소개가 된 이후에 치러진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봉주 후보가 그냥 그 순위를 계속 지켰어요. 박빙으로 3등했는데 네.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마 순위는 내려오긴 했잖아요. 3등으로 내려왔지만 그 3등이라는 자체가 사실 2등과 3등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서울 경선하고 권리당원 투표 또 대의원 투표 요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오늘 내가 이제 작심하고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상수 변호사님. 그런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정봉주 후보가 오늘 회견했잖아요. 그게 국회 정론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정론관 밖에서 했단 말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대관을 못하고 지금 밖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전체 의석이 과반인데 아무도 정봉주 후보한테 이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관의 그 기자회견실을 쓰려면 현직 의원 아니면은 대변인이 그 빌려주고 옆에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우연히 그 소통관에 있다가 예. 현장 직관을 했는데 저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석에서 서서 봤어요. 그냥 이 상황을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저 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하지 하는 생각이 그게 이제 밖에도 그렇게 마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거기가 백브리핑 하는 곳이고 맞아요. 예, 백브리핑 하는 기자회견, 곳이 정식회견 안쪽에서 하는 건데 맞아요. 네, 그 안에 있고 안에는 이렇게 기자들 자리가 있고 예. 밖에는 그냥 이렇게 기자님들이 그냥 앉아서 그 복도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 백브라는 자리인데 그래서 왜 저기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 그냥 좀 약간 어떤 의도를 담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그냥 정봉주 최고는 지금 민주당에 저는 지금 느끼는 게 박원석 전 의원이 그 얘기할 때부터 좀 느꼈던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기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명심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명심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 대표 주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저는 좀 느껴져서 오늘 이 장면도 약간 그 비주류, 다크호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선 밖에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연출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아까 보면서. 그렇군요.